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입니다. 계속해서 요즘에 빗장TV에서 드라마 제작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음향 중에서 지난번에 그 동시롱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했고, 이번에는 2회차에 걸쳐서 동시롱구 감독과 이렇게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사진은 동시녹음 콘솔이죠. 동시녹음 이렇게 포터블 콘솔입니다. 여기 보면은 각종 뭐 휴대폰 뭐 하다못해 선풍기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콘솔을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그 배우의 오디오를 픽업하게 됩니다. 자,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드라마를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도대체 동시녹음은 어떻게 일을 하게 되냐 물어봤더니, 프리랜서로서 기술팀은 따로 배정이 없고 연출자나 드라마 제작사에서 섭외가 들어와 일을 한다. 이것도 저 인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시녹음 팀들은 물론 회사를 갖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많으니까 제작사라든가 연출자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답니다. 동시녹음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 물어봤어요. 동시녹음 팀은 몇 명이나 구성되나 물어봤더니 보통 3명이 기본이며 특별한 드라마 붐오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붐대를 들고 있는 붐오퍼가 1명을 부족한 경우는 4명이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붐오퍼가 동시에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때는 4명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케이블을 정리하고, 한 사람은 음향 동시 콘솔에서 픽업을 하고, 두 사람들은 마이크 붐을 잡고 이렇게 한다. 일반적으로 또 제가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연속극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좀 모자라잖아. 이럴 때는 또 2명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때 좀 틀리다. 네, 기본적으로 3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은 어떻게 구성하나 그랬더니, 팀장은 콘솔, 부팀장은 마이크 오퍼와 라인 구성,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대사 위에 주변의 효과음도 픽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대사 말고 주변에 소음들 있잖아요. 그걸 픽업하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동시녹음은 주로 대사 위주로 픽업을 하지만 연기자의 호흡과 애드립도 드라마에서 중요시 하기 때문에 소음과 공간음도 따라 필요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그 공간음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에요. 드라마에서. 그러면은 그때 픽업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시간 관계상 대사 위주로 한다. 그렇지만은 드라마에서는 시간 관계상 대사 위주로만 픽업을 한답니다. 주변의 소음을 줄일 방법은 콘솔에서 조정은 한계가 있고 주로 현장에서 기술적인 면으로 커버를 하지만 후반 작업에 많이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주변 소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요, 여름에 매미 소리예요. 매미들은 이놈들은 한번 울기 시작하자면 그걸 다 따라서 울어요. 그래서 그 조연출이나 이런 팀들이 큰 막대기로 매미 쫓고 그러는 것들이 특히 서울도 그렇지만 시골에서는 또 개 짖는 소리 있죠. 밤시 찍는데 개가 짖기 시작하면 또 동네 개들이 다 짖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아직 후반 작업에서 빼고 오디오만 살려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실내와 야외의 동시녹음 방법이 차이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실내 동시녹음과 야외랑 어떻게 차이가 있냐 물어봤더니, 로케이션의 경우 그리 방법 차이는 많지 않고 다만 장소와 드라마의 내용에 따른 연기자의 감정 그리고 날씨 등 여러가지 이유로 조금씩 차이는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가 작은 연기자, 특히 여자 연기자의 감정씬의 픽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봤더니, 특별한 방법은 없고 믹싱 콘솔의 기능과 붐 오퍼, 붐을 어떻게 잘 담그냐 이런 것 따라서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윈드 스크린을 반드시 사용하나 물어봤어요. 이렇게 털 달리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스크린과 더불어 하이 윈드 커버, 강아지처럼 생긴 윈드 점머 등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래서 그때 봐서 사용을 한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렇게 윈드스크린을 사용해서 이렇게 픽업을 합니다. 씬당 동시팀 준비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준비 시작 그러면은 동시녹음은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다르고, 연기자가 바디팩 무선 마이크를 착용할 때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보통 붐이나 설치용 마이크를 주로 쓰기 때문에 촬영팀이나 조명팀, 그립팀 등 현장에서 다른 기술팀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다. 그렇죠. 조명팀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촬영팀, 그러니까 촬영팀에 무슨 레일을 깐다든가, 아니면 지미집을 쓴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페데스탈을 쓴다든가, 이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음향팀은 왜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마이크 붐에다가 붐을 있고 체크만 해서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팀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짧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지는 산속에서의 전기 공급은 어떻게 공급하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산속이나 이런데 전원이 없을 때 그랬더니 요즘은 기술팀이 쓰는 장비들은 대부분 DC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팩이나 알카잔지 전지를 사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배터리로 이렇게 작업을 한답니다. 대본의 숙지는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래서 대본은 어느 정도 숙지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인 대본의 흐름을 파악하고 붐 오퍼의 경우는 다 외우지는 못해도 배우들이 주고받는 내용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튜디오 음향감독과 교류를 하는지, 스튜디오 음향감독이랑 이 동시녹음 드라마에 우리나라에 모든 동시녹음은 다 외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팀이랑 뭔가 교류를 하는지, 왜냐면 음향 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녹음,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은 다 이원화가 돼 있어요. 야외랑 스튜디오랑. 이게 약간 우리나라만의 약간 독특한 방법인데요. 이것도 일장이 따는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야외에서 하는 음향과 스튜디오 음향이 다 같아야 돼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녹음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춘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